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4일 정말 변동성이 컸던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함께 시청하셨던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계속 그 CPI 발표 내용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분명 하락해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의 좀 어두운 그런 표정을 보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제가 4시쯤 눈 뜨자마자 지수를 딱 펴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잘못됐나? 앱에 업데이트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급반등을 어떻게 좀 반갑게 여기시고 계신지 아니면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올랐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참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오르려면은 그 오르는 것에 따른 이유를 또 찾으려면은 분명히 뭐 찾을 수도 있고요. 하락한 날에는 또 하락한 이유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이 가운데 과연 오늘은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방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무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오늘 할 거 참 많죠. 실적 이야기도 해야 되고 환율 이야기도 해야 되고 밤사이에 있었던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도 쭉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에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또 저녁 라이브 보셨던 분들 계시죠? 예, 저의 비나리 덕분이라고 언젠가 풀로 함께 또 들려드리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살짝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행히 또 시장이 또 올라서 여러분들이 또 그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고요. 노래를 부르면 주가가 올라간다면 저 매일 부르죠 뭐. 매일 부르죠 뭐.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급락에서 급등으로 미국 시장이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6거래일 동안의 하락을 마감하고 S&P 500 지수 기준으로 7거래일 만에 반등인데 장중에 올해 최저치 기록을 했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최저치 기록했다가 시장에서는 이게 기술적인 매수세다,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하루 등락폭이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해서 무려 고점이 5% 정도 차이가 났던 거죠. 와, 정말 이렇게 변동성이 커도 되나 싶을 정도의 시장의 오름세였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보자면요. 모두 2%대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2.83% 오르면서 3만 선을 그냥 가뿐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3만 38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3,669포인트 선, 2.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2.23% 오른 1,649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반전한 시장 분위기였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개장 전에 9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1로 당초 예상한 것을 뒤집고 8.2%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8.2%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장전 분위기 그리고 장 초반 분위기와 달리 시장은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달러가 조금 진정돼서 그렇다. 파운드와의 움직임에 따른 달러와의 움직임의 영향, 이게 시장에서 수급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내용을 보면은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하락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시장의 해석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요. 얘기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남은 교수님과 이학연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시는 게 더 신뢰도가 높겠죠.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CPI 내용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8.1이었고요. 또 근원 CPI,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이 예상을 웃도는 수준을 발표를 했죠. 전년 대비해서는 8.2% 올랐고요. 지금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6.6%로 6.6%로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될 법한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하루 만에 달라질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랑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CPI가 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도 이렇게 시장이 오르다니요. 정말 신기한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롤러코스터였어요. 4.07%까지 올랐다가 4% 아래로 떨어졌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장중에 4.53%까지 올랐다가 4.46%까지 오름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13.9, 그러니까 거의 114까지 올라갔다가 112 중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이번 다음 달이죠. 11월 초에 열리는 FOMC에서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97%에 육박해서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내 모든 업종이 올랐습니다. 볼까요? 맵을 초록초록합니다. 아마존 정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의 상승, 그것도 큰 폭의 강세가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 넘게 올랐고요. 애플도 3% 넘게 올랐습니다. 구글의 주가 1.43%, 메타도 2% 넘게 올랐고 테슬라의 주가도 2% 넘게 상승, GM과 포드도 모두 1%대 오름세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들은 좀 덜 올랐다라는 하루였죠. 월마트의 주가 0.85%, 코카콜라는 1.32%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좀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분위기,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89달러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정유 섹터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죠. 지금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등의 종목들이 3에서 4% 넘게 올랐고요. 지금 금융주들도 4%대 업종지수의 강세가 보였는데 보니까 JP모건이 5% 넘게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6% 넘게, 웰스파고의 주가도 4% 넘게 올랐고요. 카드사 비자 3%대, 마스터카드도 3% 후반,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3.5% 이렇게 전체적인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도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종목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장중에 지금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10% 이상 하락했다가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자 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가지 있었는데요. 델타항공은 여객기나 레저 관련한 또 비즈니스 여행 관련해서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마지막 분기에 또 좋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주가 4% 올랐고요. 월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도 분기 매출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5%대 상승. 도미노 피자도 역시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무려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실적은 낮아진 그 눈높이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타나면서 모두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뭘 봐야 할까요? 정말 저도 많이 헷갈리는 시장입니다. 잠시 후 심층 인터뷰에서는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을 꼴딱 샜네. 피곤해. 2%. 아니 1시간을 자더라도 제대로 자야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잖아. 이 지누스. 이거 아직도 안 써봤니?
벌써 100만 고객이 리뷰를 달면서 그 기술력을 검증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우 형님도 지누스로 꿀잠 챙기셔야죠. 이야, 이거 지누스 편안하구만. 지누스와 편안함이 함께하는 공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편안함과 즐거움을 당신의 공간에 펼쳐 보시죠. 함께하는 공간 지누스. 와이프 선물부터 나를 위한 작은 사치까지 여러분도 명품 쇼핑이 필요할 때 있으시죠? 하지만 비싼 금액이 부담이시라면 지금이 바로 에트니 검색할 때 인기 상품 10% 할인으로 만나는 합리적인 가격. 구매하실 때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3% 추가 할인까지. 합리적인 명품 가치 소비는 이제 에트니에서 시작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따라 유난히 더 피곤해 보이는 저의 얼굴을 왜 가까이 보고 싶어 하시는지. 네, 피디님,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저는 카메라와는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 보면 아름답다. 반대죠, 원래?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멀리, 인생을 이렇게 멀리 얼굴도 멀리 그렇게 봐야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처럼. 왜 그러는 걸까요?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나눠보면 조금이나마 조금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약간 오늘 딱 느낌이 우리 이 교수님께서 현업에서 계실 때 예. 그 월가의 느낌으로 딱 수트를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주가가 맞아요.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무슨 넥타이를 멜까. 아. 왜냐 오늘 이제 상가집을 가서 양복을 입긴 입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노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노란 이게 옛날에 넥타이. 외국증권사 이제 이런 데에서는 그 옐로우 타이 노란색은 볼마켓의 사인이라고. 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꺼내서 맸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사인 주시는 겁니까? 예, 기운이 불마켓? 계속 좀 다음 주까지 이어지라고. 아, 다음 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쭉 진짜 밤사이의 시장의 저점이 전체 시장의 저점이기를 좀 바라는 마음은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근데 오늘 일단 시장이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크게 두 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우리 여도운 앵커님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컨텐츠를 마지막 작업을 한 12시쯤 하는데 네. CPI가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주가가 2~3% 급락, 채권 금리 급등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너무 나쁘지도 않은데 이미 채권 금리 많이 올랐고 주가 많이 빠져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조금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낙폭을 좀 좁히더라고요. 그래서 네. 12시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3%씩 그러니까 장중 한 5%, 6% 이 그 반등을 보였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PI 제가 조금 이제 그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약간 레깅 인디케이터 아니냐. 지금 뭐냐면 미국의 주택 시장은 완전히 지금 꺾였거든요. 네. 지금 집값 많이 빠지고 렌트도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집값 관련된 지표가 전월 대비 0.7% 오른 거는 이게 정부가 통계 집계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시차에 있어서. 시차,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표는 제가 오늘 미국 자동차 시장의 재고를 말씀드리겠지만 중고차 가격은 완전히 꺾였고 신차도 이제 공급난이 풀리면서 국내에도 지금 유럽 차들이 그 재고가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레깅한 좀 지난 그 데이터가 반영이 된 거고 하여간 그래서 실제 CPI가 지금 우리가 겪는 거는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의 반전이 좀 생겼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실물을 느끼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두 번째는 주가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 대비 특히 실적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3분기 실적 이제 그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익스펙테이션이 기대치가 워낙 많이 지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을 빼면 3분기 기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는 걸로 지금 기대치가 잡혀 있고 네. 연초 대비 10%나 지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회사는 이미 프리워닝을 해서 다 이미 오픈을 했고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만 나와도 그거 원래 낮아진 기대 수준보다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 이제 항상 시장의 기대치 대비 얼마만큼 실적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페드의 희망 주가 밴드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3,500에서 4,000. 근데 장중에 3,500을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다시 올라가는 끌어올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시장이 올랐을 때는 그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찾을 수 있고 떨어졌을 때도 보면 시장에 뭐 널려 있는 게 악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정말 급반등에서는 이게 뭐라고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그 맞을까? 점도 있는 것 같아요. 11월 8일이 미국 중간 선거인데 그쵸. 과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 증시를 따져 보면 중간 선거 전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은데 네.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간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11월 이후는 주가가 항상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월가에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 CPI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된 데이터 중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8.2%여서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이제 매월 데이터에 되게 저희가 이제 시장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제 9월이 8월보다 어땠냐, 8월이 7월보다 어땠냐 보면 이제 7월에 이제 그 전월 대비 제로였다가 물가 상승률이 그다음에 8월 달에 좀 올라가고 지난달에 0.4%.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이 헤드라인 넘버를 보고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처음에 했던 거고 특히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가 0.6% 올라서 아 이거 진짜 이거 물가 못 잡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뭐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상당히 그 자의적인 판단의 네. 요소가 있죠.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주요 아이템을 제가 이제 쪼갠 건데 이건 네. 이제 미국 그 정부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료 값이 11.2%. 지금 이제 제가 여름에도 미국 다녀왔을 때 이제 그 장보기 무섭다는 말씀 드렸는데 진짜 이 부분은 쉽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는 20% 상승했지만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 근데 다시 이것은 조금 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원유 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된 게 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 근원 물가 상승이 6.6%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처음에 반응을 했던 게 이제 신차. 신차도 0.7%가 올랐다. 그다음에 주거비도 0.7% 올랐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택 시장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미 6, 7월부터 꺾였는데 데이터에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 대신 이제 마켓 데이터를 그 컬렉트하는 뭐 다양한 주택 그 에이전트 업체들 데이터는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정부 데이터는 안 꺾였어요. 특히 모기지 금리가 지금 7%를 거의 그 육박하는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주택 시장은 꺾여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차를 두고 아마 이제 내년에 나타날 거예요. 보면 11월, 12월도 안 좋게 나올 텐데 그런 점을 시장이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 신차는 지금 미국의 신차 가격이 45,000달러. 네. 그러니까 6천만 원쯤 되죠. 너무 올랐는데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해요. 월요일 날 실제 GM하고 포드 주가가 이제 내년이 좀 수요도 안 좋고 그쵸. 공급이 늘어나서 국내 언론에서 약간 잘못 보도를 한 게 제가 그 얘기도 하겠지만 네. 공급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은 아니거든요. 근데 재고가 조금씩 늘어나서 이 점도 그 공급망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좀 되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의 해석을 이제 헤드라인 넘버에 반응을 하다가 디테일을 시장이 점점점 해석하면서 아 이제는 조금 더 당장 다음 달은 아니지만 내년 초가 되면 조금 잡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쭉 봐야 되잖아요. 월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수요 공급이 이제 얼마큼 돼서 이제 제품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수요가 지금 너무 뜨겁다, too hot. 여전히. 그래서 이제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브라이언 머니헨 여기 이분이 진짜 한국에서는 우리 JP 모건 그 제이미 다이먼드 발언에 너무 주목을 하지만 실제 미국의 상업은행 규모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더 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많고 이분이 월가에서 별명이 데이터맨입니다. 그만큼 엄청 많은 데이터를 소화하고 자기가 그거를 판단을 하는데 10월에도 소비가 지금 10% 늘고 있다. 아마 이제 크레딧 카드 사용액을 보고 얘기할 텐데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는 건실하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뭐 금융그룹에서 이제 내년 경영계획을 짜는 회의에 잠깐 이제 뭐 그 초대받아서 갔는데 미국 다녀오신 분들이 경기가 미국에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로는 뭐 경기 침체니 1, 2% 얘기를 하지만 명목으로는 지금 한 거의 10% 가까이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소비가 좋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1950년 이후로 미국의 그 개인 소비를 명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그 빨간 박스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2020년에 잠깐 소비가 위축이 됐다가 지금 다시 지금 급격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좋아서 이제 인플레가 이제 자극이 되는 야기가 되는 그런 국면인데 거기다가 아울러서 이번에 CPI가 아주 그 진짜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었던 건 공급망 문제가 이제 겹쳤는데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자동차 업종을 보면 확실히 나타난다. 자동차 업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종이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뭐 현역에서 은퇴한 레이 달리오 어떻게 보면 매크로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보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분의 그 매크로 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엄청난 경제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미 연준이 원하는 2%로 내려가기에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4, 5%가 고착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조금 요거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2%보다는 높은 한 3, 4%가 이제 오히려 우리가 장기적인 앞으로 10년, 20년의 인플레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것은 그게 사실이라면 과거 10년, 20년은 초저금리, 초저인플레에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가의 퍼가 20배가 넘었으니까. 근데 인플레가 높고 금리가 높다는 건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국 시장의 퍼가 좀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과거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한 13% 매년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춰야 된다. 그렇다고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기업 이익이 성장을 하니까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과거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은 기업 이익, 주가는 조금 덜 성장하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헷갈려요, 불안해요 하는 그런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헷갈리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까요? 그 장기 보유가 제일 확실한 거죠. 장기 보유를 하면 단기적인 거에 휘둘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실제 어제 같은 상황도 우리가 저점에서 주식을 사서 뭐 오후 장 끝날 때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기 매매는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이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게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단기 뉴스를 팔로우하는 건 좋지만 네. 그거에 너무 휘둘려서 내가 사고 팔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피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 달러, 초강달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이 그 인플레가 하여간 최소한 좀 당분간 좀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강한 달러 지금 이제 그는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매크로 트레이딩을 제일 잘하는 헤지 펀드 중에 아까 말씀드린 레이 달리오 펀드도 있지만 브레번 하워드로 옛날에 이제 뭐 저희 회사 고객이기도 했는데 여기도 전 세계에서 매크로 트레이딩을 잘하는 제일 잘하는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들이 여전히 강한 달러
그다음에 엔화 아니면 기타 통화 약세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뭐 국내 금리 이슈도 있고 이제 원 달러에 관심이 되게 많고 걱정도 많으신데 어느 정도 추세는 조금 더 당분간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정치적으로 중국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이슈가 많고 러시아랑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우리가 힘이 있는 국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 슈퍼파워인 걸 보이려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것 같고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와도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1년 전보다 달러가 기타 통화 대비 한 15에서 20% 절상이 됐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전가력이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현지 통화 가격을 제품 가격을 올려서 어느 정도 마진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아마 3분기 실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죠. 자동차 쪽에 있어서 이번 주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수요가 줄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내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좀 뭐 나오고 내년에 있고요. 아주 그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있든 하여간 경기가 확실하게 급격하게 위축되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보통 내구재 소비재 중에 가장 그 지출이 큰 비싼 그 제품이 자동차죠. 미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차값이 45,000달러니까.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면 당연히 수요가 위축되는 게 사실이고. 근데 이미 GM 포드 주가는 금년 들어서 50%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UBS 애널리스트가 월요일 날 GM하고 포드 이익을 뭐 반토막을 수익 추정을 내고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시티가 네이버 하향 조정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가가 50% 빠졌는데 애널리스트가 좀 뒷북치는 것 같고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이구 자동차 공급 과잉된다는 얘기 봤냐고. 그래서 그 뭐 언론에 나온 건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급격하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거지 공급 과잉은 아니어서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건지 기자분이 잘못 해석한 아니, 건지 자동차- 요거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되게. 자동차 얘기할 때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 얘기할 때도 그동안에는 워낙에 생산이 잘 안 돼서 앞으로는 생산되는 족족 팔릴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그러니까 이제 해왔었거든요. 제네시스가 한 1년 정도 기다리고요. 네. 유럽 차는 일부 모델은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게 제가 여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독일 차를 제가 전기차가 관심이 많아서 시승을 반년 전에부터 간 게 네. 최근에 제품들이 많이 유럽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자동차의 이제 선적이 국내로 많이 입항이 돼서 네.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거지 공급 과잉은 절대로 아니어서 요거는 뭐 일간지 경제신문 일면에 나왔는데 약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 수요는 정상적인 상황에는 1년에 한 1,700만 대, 중국이 네. 한 2,700만 대 되거든요. 근데 충분히 제품 공급을 못해서 조금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9월에 한 1,400만 대를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아직 물건이 좀 모자르는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부품들, 특히 반도체도 이제 조금 공급이 많이 풀려서 미국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동차 재고가 한 3,400만 대쯤 항상 갖고 갑니다. 근데 이게 한 100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는 135만 대. 그러니까 8월 달보다 재고가 좀 쌓이기 시작했어요. 재고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수급이 개선이 되는 거지 공급 과잉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고차 가격이 더 떨어지고 신차 가격도 미국은 이제 정상화가 되면 보통 자동차 살 때 한 3,4천 불씩 할인을 해줘요. 딜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것이 점차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신차 값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CPI에 하락. 앞으로 이제 점점 그 시간을 두고 나타나겠지만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문입니다. 예. 네. 자동차 지금 앞서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유럽 쪽에 있는 전기차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는데 요거 시승하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타봤는데요. 여기 이제 어때요? BMW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차값이 너무 비싸서 얼마죠? 이거 이게 뭐 SUV 인 것 1억을 같은데.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교수인 사람은 사기가 어려워서 이제 저는 테슬라의 Y 시리즈 테슬라의 S 모델하고도 비슷할 정도로. 근데 이런 제품이 거의
보이지도 않다가 이제 공급이 되고 네. 독일 차들이 지금 최근에 선적이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좀 정상화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그 좀 좋은 우리가 좀 네. 청신호를 좀 기다려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 있어서 참 이야기들이 이번 주 사이에 참 많았는데 핵심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실적 발표 기업들 좀 확인을 해보죠. 펩시 실적 네, 괜찮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금요일 날 은행들 실적이 JP 모건, Bank of America, 시티가 이제 발표가 될 네. 거고 어제 나온 그 블랙록, 델타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역시 기대 수준보다는 조금 좋게. 근데 미국은 뭐 일반적으로 워낙 기대 수준을 회사들이 약간 관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적 발표 전에 좀 낮추려고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60~70%가 그 기대 수준보다 조금 좋은 실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펩시는 화요일 날 아주 좀 뛰어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오게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정확한 표현이 없는데 기업을 M&A에서 새로운 사업부를 사거나 팔거나 이제 그런 걸 제외한 1년 이상 지속된 그 비즈니스의 그 기존 비즈니스의 이제 매출 성장률인데 이제 그게 3분기에 14%. 그러니까 16% 네. 증가했고 EPS 주당 순이익이 한 14%.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금년 들어서 상반기의 어떤 추세랑 이제 비슷한 거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코카콜라랑 틀리게 펩시는 매출의 한 반 정도가 음료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세. 펩시, 세븐업 그다음에 게토레이드 여기서 만듭니다. 게토레이드가 미국 같은 데서는 되게 인기가 있죠. 그다음에 스낵비 부분이 그 상당히 그 인기가 많거든요. 약간 짭짤한 그런 그 스낵들이 치토스 뭐 도리토스. 이런 것들. 그래서 공히 물량 증가도 꾸준하고 가격을 대부분 5에서 10% 올려서 네.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4분기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로 두 자리 숫자의 매출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는데 네. 제가 아마 얼마 전에도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IT 종목을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70~80%가 IT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펩시 같은 데가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38년 주가를 보면 우상향하는 아주 진짜 멋진 안정적인 주가 모습을 볼 수 있고 과거 10년만 놓고 봐도 매년 주가가 평균 그러니까 뭐 매년 똑같이 9%가 오른 건 아니지만 평균 9%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고 3%의 배당을 주니까 총 주주로서는 얻는 수익이 매년 평균 12%였다. 뭐 아주 훌륭합니다, 되게. 아유,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저는 매일 허쉬 보면서 네. 지난달에도 허쉬 또 올랐네. 이번 달에도 허쉬는 계속 오르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필수 소비재 제품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죠. 그리고 펩시는 이제 이번에도 발표한 것처럼 미국의 블루칩이 그러듯이 자기 그 시총의 한 3~4%, 한 80억 달러를 주주들한테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환원을 하겠다. 네. 한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항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안정성, 그 다음에 기업이익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IT 같은 데는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항상 프리미엄 그 평가 시장에서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 한 5~6년을 보면 퍼가 한 22배 네.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IT 업종보다 오히려 좀 높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퍼 수준은 상당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안정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런 그 펩시가 그 소속돼 있는 업종이 그 GICS 11개 업종 중에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우리가 네. 보통 하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큰 데가 네슬레. 네슬레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P&G, 코카콜라, 펩시, 커스코, 뭐 기라성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 포진돼 있고, 상당히 여기 그 매력적이어서 꼭 이런 종목은 한 종목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넣고 가면 좋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이 기업들의 특징은 한 3%에 가까운 배당을 한 40~50년 동안 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IT보다는 성장성은 낮지만 네.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좀 항상 들고 가면 좋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 펩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3분기 실적 관련해서 과연 뭘 봐야 할까? 이 시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를
얘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못 듣지만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보니까 어제 미국 3분기 실적 시즌 관련해서 4가지 체크 포인트를 올려주셨어요. 네,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첫 네. 번째는 이제 강한 달러가 네. 기업이익에 얼마만큼 충격을 주나 이제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요가 얼마만큼 버티느냐. 결국 이제 2분기가 사상 최고의 마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마진이 조금 꺾일 텐데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미 여러 번 리테일 업체들이 좀 놀랍게 해줬는데 이제 재고가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근데 마지막은 이제 우리 뭐 얘기하는 4분기 내년 가이던스를 네.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 올라가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인데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요? 공급이 더 많이 줄면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 저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경제는 뭐 예전역에 침체 간 것처럼 뉴스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고 이런데 유가는 어떻게 계속 90불이죠? 공급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네. 계속해서 저 얄미우게 감산을 하고 전쟁을 지속하는 게 먹히네요. 이미 소비자들도 판단을 한 거예요. 네, 물가가 네,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금리는 하락할 겁니다. 연준은 피봇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앞서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좀 속도를 조절하는 것, 주식에 돈을 더 넣는 속도를 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게 네, 제가 네. 오늘 아침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7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효진 연구위원님의 그 쇼츠 영상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저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친한 언니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 늘 했는데 쇼츠 영상 여러분들 김효진 연구위원님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시장이 널뛰기. 아래로 푹 내려갔다가 위로 팍 올라갔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9시 반에 발표 났잖아요. 네. 사실 그때 좀 자고 있어서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몰랐죠.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난리 났다고 네.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주가가 거의 뭐 마이너스 2, 3%에서 플러스 더 2, 3%로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진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건 오랫동안 미국 주식 안 하신 분이나 얼마 오랫동안 하신 분 다 똑같으실 텐데요.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간단한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가 네. 종가로 2% 이상 올라간 거죠. 오늘 그보다 더 진폭이 컸거든요.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S&P 500 역사상? S&P 500이 지금 한 90년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00년이 조금 안 됐는데 장중 변동성이 저렇게 한 5% 정도 그렇죠. 있었던 네. 거는 네. 저는 한 5회 정도 봅니다. 답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봤어요. 진짜 안 봤어요. 딱 5번째입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만큼 와. 이렇게 많이 있는 날이 아니라고 그쵸.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잠시 후 보여드리지만 그만큼 급한 일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안 봤는데?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저도 많이 보았고 아마 이남우 교수도 많이 보고 오셨을 네.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이제 이런 일을 하신 분은 많이 뭐 모든 경제 방송은 마찬가지지만 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뭐 블룸버그도 보고 야후도 보고 CNBC도 전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영상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해외 뉴스를 많이 보는데 뚜렷하게 마음에 와닿는 설명은 사실상 없어요. 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수석 투자 전략가 중에 제가 좀 인용은 잘 안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명 있거든요. 찰스 수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 네.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약간 웃습니다. 자기가 말하면서 민망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될 일이 오늘 벌어졌다는 거고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그만큼 유동자금이 많다고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정말 야수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이 떨어졌을 때 냉큼 받아먹을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쵸. 단기적인 잔기 작은 움직이는 사람들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결론을 보면 급락에서
급등을 온 거가 되겠고요. S&P 500은 결국 7일 만에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7일 동안 오늘 별로 그냥 웬만했으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7일 연속으로 떨어졌으면 7일 연속 떨어진 것도 2020년 2월인가 3월 이후에 처음 있는 건 일입니다. 이번에 6월 15일, 16일부터 급반등했잖아요. 그때까지 6일 연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진 거가 흔한 일이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냥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결론을 보면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뭐 이게 바닥을 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그쵸. 그렇게 얘기해봤자 다 미친놈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 자체가. 맞아요.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맞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97년에 첫 번째 있었습니다. 네. 이 그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90년 10월 달에 처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 있었고요. 2008년 있었고 두 번 있었어요. 리만 사태 때 두 번 있었고 이번이 있는데요. 공교로운 것은 그렇게 났던 거 이후에 요때 한 번 정도 대회하고는 리만 사태 때 제외하고는 지나고 나서 짧지 그냥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많이 상당 기간 회복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감은 할 수 있죠. 그랬으나 이번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5번째밖에 없는 이 오늘 전에는 4번밖에 없었고 그것도 가장 최근이 2008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벌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4차례 이런 것들 정말 이런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정신 차리고 올라갔으면 좋겠으나 그런 것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앞선 이남우 교수가 많이 설명하셨겠지만 딱 이거 아닙니까? 오늘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러니까 전월 대비보다는 소비자 물가는 떨어졌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예상했던 대로 9월까지 올라갔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다음 달에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전망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전망보다 더 물가가 더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뭐라 해석하냐면 스티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가 잘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끈적하다. 물가 잘 안 낸다는 겁니다. 그걸 딱 예를 들어드리면 딱 이거죠. 예를 들어서 휘발유값 같은 경우는 떨어집니다. 네. 중고차 가격 같은 거 떨어질 수 있죠. 옷값이죠. 옷값. 잘 안 팔리는 옷값이나 신발도 잘 안 팔리면 뭐 합니까? 세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상품이죠. 상품. 그러니까 굿즈라고 하는데 굿즈. 보통 우리가 상품과 서브. 상품 아니면 재화. 굿즈를 상품이나 재화로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교과서에서. 또 하나는 용어가 아니면 서비스라고 번역합니다. 상품이나 굿즈라고 번역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서비스가 잘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행, 여행도 일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먹는 건데 떨어질 우리가 수가 없죠. 이렇게 우유값이나 이런 것들은 계란값은 떨어질 수 있는데 쉽게 해서 우리가 먹는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외식? 네, 외식비에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엄청 올라갔잖아요. 리오프닝 되면서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값이 환경이죠. 올랐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별로 해당 안 되지만 미국이나 서양은 팁을 주잖아요. 팁도 있고 요즘에는 인플레이션 뭐 그거 제가 공급망 뭐 보여드렸죠. 이런 거막 준다면서요. 근데 그건 이제 뭐 항의하면 빼준다니까 그런 얘기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로 월스트리트저널 보여드렸는데 네. 여하튼 팁을 주면 이제 미국 계시면 해외 계시면 다 이해하시면 네. 예전에는 진짜 쌍팔년대는 돈을 줬어요. 근데 요즘 다 카드로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카드도- 체크하잖아요. 카- 15%. 예, 이렇게. 카드 하면 뭐 1번, 2번 뭐 금액으로 적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10분에 9번은 그 퍼센트로 합니다. 귀찮기 네. 때문에. 네. 그럼 예전에 보면 진짜 뭐 10년 전에 보면 10%도 있고 12, 15였는데요. 요즘 15도 없어요, 거의. 그럼 뭐 20, 30 이런 요즘 다 건가? 18%, 웬만하면 18%, 뭐 20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올라간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이제 이 그림은 앞서 이남우 교수도 예시하겠지만 가장 문제가 서비스료가 안 내려가는 거고 서비스료가 안 내려가는 거지 대표적인 거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외식 먹거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0이 나왔을 겁니다. 지난달보다 조금 더 올라간 네. 게 나왔고요. 쉘터도 지금 임대료는 새로 임대하는 사람은 좀 내리잖아요. 1년 계약하면. 그렇지만 그 전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내려져. 이번에 플러스 0.7이 나왔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논란이 있겠으나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내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의료비가 마찬가지. 의료 서비스 지난달에도 문제됐는데 의료 서비스도 이번에 좀 더 올라갔거든요. 전월 대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 맞고 이런 것들 우리 한국시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내려온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물론 내려오겠죠. 결국 그런 것들도.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의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 핵심은 서비스가 잘 안 내려오더라. 서비스가 뭐다? 외식값이 안 내려오다.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죠. 네, 그게 핵심 키워드. 미국에 여행 가기가
무섭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현지에 계시는 한국 분들도 이제 항상 우리는 이 달러로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 친구도 이제 다음 달에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기로 했는데 전격 취소.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 진짜요? 네, 부담돼가지고 취소한다고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는데 미국 현지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뭐 얼마나 체감을 하고 계실지. 네,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거야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거가 그림 보시면 이거가 위쪽에 있는 거가 대부분 이제 우리 서비스가 아니라 제품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그런 거 다 표현하면 안 되는데 렌트비라든가 그리고 외식 그런 것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려면 앞서 코너도 보여드렸는지 제가 다 오늘 그 내용을 잘 못 보고 왔는데 구글에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CPI 9월 september라고 치시고요. 그냥 리포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 있죠. 그 표가 딱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딱 그것만 보시면 딱 그림이 이해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보여주시면 오늘 따로 준비 안 해봤는데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치십시오. 예, 구글에다가 WSJ Wall Street Journal이라고 치시고요. 인플레이션 트래커란 거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 트래커. 트래커는 쫓아한다는 트래커를 치면 한 화면 하나 뜰 겁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항목들 제가 그래서 스마트폰 값이 안 올랐다 이렇게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 딱딱 쳐보실 수 있어요. 도대체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송 보시면서 출근하시는 증권회사나 은행의 PB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가운데 지금 다음 자료는 항공 관련한 수요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차트죠? 아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델타 항공 때문에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좀 미리 준비해 놓은 건데 이거 뭐냐면 실제로 지금 이게 팬데믹 이전 동일 기간 대비 2019년 대비 얼마만큼 회복했냐는 것인데요. 잠깐 넘은 적이 있어요. 한두 차례. 근데 아직 한 번까지 구체적으로 넘은 적이 없잖아요. 그게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정상화. 시즌에 오늘 이제 그 델타 항공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이번까지는 실적이 예상보다 약간 못 미쳤지만 가이던스를 좋게 내게 했기 때문에 이게 멀잖아 넘어와서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 예상이었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구체적으로 와 있다는 거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왜 올랐는지 이거는 진짜 제가 말하면서도 저 자신이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찰스 수업의 수석 투자 전략가나 또 블룸버그의 내용 보더라도 이해를 못합니다. 앵커도 이해 못하고 말하면서도 개는 척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 떨어졌으면 7일 연속 떨어졌다는 거가 되겠고요. 6일 연속 하락 이후 이번에 하락했던 기억이 있겠고요. 요건 이제 상당히 진짜 더 애매한 건데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악재 팔고 악재 사고 혹재 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악재 뉴스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더 강력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더 높게 올라가겠지만 결국 그러면 떨어질 때 더 빨리 내리고 적극적으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에서 이거는 제가 한국식으로 저 나름의 해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젊은 분들이나 저만 해도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약간 어른들이요. 저보다 훨씬 어리신 분들을 보면 저 이제 어르신들 저희 장모님 이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독한 주사를 맞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독한 약을 먹어야지 빨리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죠. 지금은 금리를 더 올려갖고 빨리 올려갖고 속도감 있게 더 빨리 올려서 이걸 인플레이션 빨리 잡는 때 오히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주거 비용의 상승세가 이번에도 0.7인가 나왔을 텐데요. 현실에는 실제로 조금 안정세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차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공격적으로 보는 경우에서 떨어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진로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를 얘기할 텐데 오늘 발표는 0.71 플러스가 났는데 이것이 실제로 보면 완만하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현실과 지금 실제가 약간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 있죠. 외식은 제가 여태까지 별로 떨어진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외식은 모르겠으나 주거 비용의 이슈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번째 정도로 얘기하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융주가 오늘 좀 반등했어요. 네, 근데 금융주에 대해서는 논란이 진짜 많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오늘 이제 먼저 발표한 건 블랙락 정도는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4%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정도 다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그래프고 역시 52 최저가 올라갔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도은행 거 저 자신은 고민도 저도 이 내용을 보고 했는데 딱 이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이런 것들이 망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뭐 저들 기업 걱정하는 거는 뭐 쓸데없지 않습니까? 물론 최악의 경우에 보면 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리먼 사태 때 주요 은행이 3개가 날아갔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전체를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주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보통이 아니라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올해 33%가 떨어졌어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33%가 역시 떨어졌고요. JP모도 35%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요. 배당 수익률. 물론 주가 떨어지면서 배당 수익률 분명히 올라가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지금 오늘 현재 보면 시티그룹이 5%의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주가의 어떤 등락은 분명히 가능하겠죠. 주가 지금 사갖고 더 떨어지고 배당 수익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배당을 노리는 분들, 장기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분들, 좀 묻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럴 때까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라는 돈을 지금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5천 불 정도를 제가 매년 받을 수 있다는 걸 계산이 떨어지면 10만 불에 5천 불? 5천 불을 매년 받을 수 있다? 나누기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하면 300, 세금 제외하면 $350 정도 나온다. 이런 것 자체가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주가가 그 와중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떨어졌고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6개월, 1년, 2년 후에 되면 이거보다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면 이게 가격이 과매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찾는 사람들은 있을 거다. 그런 것들도 오늘 주가가 반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죠. 다만 이런 얘기해도 공감하신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감하는 거는 이 배당에 관한 것들 제가 약간 저 자신도 약간 그 공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주거 비용은 저는 약간은 공감됩니다. 주거 비용이 안정세로 들어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안정세? 네, 그러니까 실제는 안정세인데 지금 발표는 아직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지표랑 현재와의 그렇죠. 괴리가 지금 네, 벌어지고 있다. 약간 벌어져 있다. 네, 그렇지만 요 2개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저 자신도 약간 이해는 잘 안 되고 아마 이건 미국의 뭐 투자 전략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의 반등을 적극적으로 제가 100% 만족스럽게 해석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못 봤습니다. 지금.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금리 CPI 발표되고 나면 이제 다음 달 금리 얼마 올릴까에 대해서 보잖아요. 네네. 압도적으로 이제 뭐 숫자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페드 워치 툴이 보면 이게 금리의 그 통화 정책의 시기마다 다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이 2023 올해의 11월치를 나오는 겁니다. 11월치에 되면 오늘 50bp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지금 96.2%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인데요. 제가 내년 9월로 가보겠습니다. 내년 9월에 보시면 우리가 다들 그 정도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점도표에서 올해 4.4를 찍었고요. 내년의 점도표를 4.6을 고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게 4.75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요. 4.75. 이게 9월 달인데요. 9월 달이면 앞으로 1년 후가 되고 이게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에 페드워치 툴에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요 9월 달에 4.75에서 5.25, 4.7에서 5.25 간다는 확률이 거의 40%를 갑니다. 어저께 20% 수준에서 2배로 올라갔거든요. 바로 이것은 금리의 추가적인 더 빠른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금리는 더 빨리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세 번째 논리 있죠. 악재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오늘 반등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정책 금리의 기대 목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6이라고 우리가 3주 전에 얘기했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결국 금리가 오늘 4.08까지 갔었습니다. 장중에. 네, 14년 만에 최고치를 갔고 물론 지금 결론은 그 마지막에는 4% 이하로 갔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이거가 이제 방금 전. 네, 방금 전에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오늘 소폭
반등하다가 소폭 하락을 했어요. 뭐 이것도 이유다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영국 쪽에 있어서. 영국에 바로 들으셨던 연구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엔화는 있죠. 엔화는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으나 엔화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엔화는 30년 만에 최고치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파운드화는 파운드화에 있는 뭐 옆에 있는 유로는 약간의 좀 안정을 보여줬지만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우리 시장이 열릴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마감 우리 밤에 열린 환율은 약간 더 올라가는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면밀하게 오늘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너무 지금 오늘의 반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쉽지 않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마음에도 안 받아들이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시장이 반갑기는 하지만 여기에 너무 우리가 좀 극적으로 시장이 돌아서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경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테니까 그런 얘기 포함해서 저희가 내일 오전에 다시 9시에 주말 라이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슈보다는 지금 정말 이런 변화하는 시장 매크로적인 분위기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봤고요. 내일 오전 9시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주말 라이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어쨌든 반등한 시장인데 이 반등이 과연 우리 시장, 어제 먼저 우리는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여러분도 금요일 시장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